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강이 되겠습니다. 제5강은 지난 강의 시간 때 음양오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양오행 원리 중에서 상생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상극의 원리는 음양오행을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원리 중에서 먼저 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양오행, 즉 오행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가 짝을 이루어서 목도 음과 양이 있고 화도 음과 양이 있고 모두 그 오행이 음과 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생상극 원리를 일단 먼저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천간과 지지를 넣어서 이렇게 상생상극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오행이 다른 오행을 이렇게 도와주고 생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 목이라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목이라는 오행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위로 쭉 뻗어가는 그런 기상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목은 실질적인 우리 목은 물이 있어야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을 이렇게 이 5가지의 이 궁입니다. 별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이 별을 이렇게 두면은 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목성을 이렇게 중앙에 놓습니다. 놓으면 이 목성을 도와주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도와주는 방향이 이렇게 생한다랍니다. 생한다. 생. 낳게. 물이 나무를 생한다. 즉 물이 나무를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돕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돕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는 무엇을 생겨주자 하면 불을 생겨주자. 불. 즉 이 화는 화란 기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화는 목의 생을 받는다. 목은 화를 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을 기준하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를 기준하면 화는 목의 생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표현 차이입니다. 이제 이 화가 불이 이렇게 타고 나면 나중에는 재가 남습니다. 재를 보통 우리 흙이라고 하죠. 흙, 토. 그래서 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한다. 이렇게 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토가 단단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른다든지 물 밑에 들어가서 흙이 이렇게 다져지면 진흙이 다져지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단한 그 태적암이 됩니다. 바위가 됩니다. 즉 쇠덩어리 됩니다. 그래서 바위와 같은 단단한 것을 우리 금이라고 합니다. 금. 단단한 것은 금. 그래서 금은 다시 물을 이렇게 생하게 되네. 옛날부터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란 이 아무리 단단한 고체도 이 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녹이게 되면 물렁물렁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렁물렁하게 되고 결국 액체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은 돌 속에서 물 나온다. 또 금은 물을 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행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오행의 생하는 방향을 합니다. 생하는 방향.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이 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목은 봄입니다. 봄과 같은 겁니다. 봄. 네.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겨울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물론 토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계절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토는 사이에 들어가는, 계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은 화를 생각하고, 화는 토를 생각하고, 토는 금을 생각하고, 금은 수를 생각하고, 다시 수가 목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처럼, 시험지에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오행의 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목은 화를 생각하고, 화는 토를 생각하고, 토는 금을 생각하고, 금은 수를 생각하고, 수는 목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화 토금수 이렇게 외워놓지 바랍니다. 목화 토금수 따라해봅니다. 목화 토금수, 네, 목화 토금수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생한답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은 바로 이 시계 방향 돌아가는 오행의 모양을 보고 상생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생이 되고 이것도 생이 됩니다. 시계 방향을 말합니다. 자, 이제 상생이 이제 끝난다. 상극은 뭐냐? 상극은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목은 나무는 아까도 처음에 나무로 설명했잖아. 나무라는 것은 흙을 이렇게 파헤칠 수 있습니다. 즉 나무가 자라게 되면 토 속에 있는 기운을 빨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한답니다. 극한다는 말은 이길 수 있다. 목극토. 그래서 목극토. 극자를 이렇게 써서 극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쇠를 녹인다. 쇠를 아주 액체처럼 물렁물렁한 녹입니다. 그래서 화극금 이렇게 화극금. 그 다음에 이제 토로서 물을 막습니다. 즉 제방으로서 강둑을 막듯이 토는 수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토극수. 네, 토극수. 그리고 이제 금은 이제 쇠를 가지고 나무를 치면 나무가 베어집니다. 그래서 금은 목한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에 이 수는 화를 그걸 합니다. 즉 물로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이건 이길 극자랍니다. 이길 극.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그래서 이것을 별자리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극수, 화극금, 금극목, 이런 토극수, 그 다음에 수극화 이렇게 토극수, 목극토, 그 다음에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이렇게 이것을 따라서 써보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상생, 이것은 돌아가는 상생이고 안에 있는 대각선은 서로 극을 합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생상극이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보시고 별표를 다 기억해 놓으세요.
별표를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익혀 두시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앙에 오행을 두고 천간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이 목은 갑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앞에 갑목은 양목이라고 뒤에 을목은 음목이죠. 이렇게 화는 병정입니다. 병정. 양화, 음화. 그리고 토는 무기, 양토, 음토. 금은 경금, 신금. 이렇게 양금, 음금. 수는 임수, 개수, 양수, 음수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그 원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는 갑목은 이렇게 무토를 그거하고 을목은 기토를 그거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이제는 토는 이 무토가 임수를 그거하고 기토가 개수를 그거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생을 가면 목은 화를 생하잖아요, 그죠? 을은 정을 생하고 물론 목이 정도 생합니다. 을도 병을 생하는데 이제 홀은 홀, 짝은 짝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는 일단은 목은 화를 생하고 갑목은 병을 생하고 을목은 정화를 생하고 갑목은 정화를 생하고 을목은 병화를 생합니다. 그렇게 생하게 됩니다. 또 남아있죠. 이 병화는 갑목에서 생을 받고 정화는 을목에서 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행 전체가 생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목과 병은 무를 생하고 무는 경을 생하고 경은 임을 생하고 임은 갑을 생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지지를 쓰게 되면 갑목 대신에 우리가 인목을 쓰면 돼요. 인목. 을목 대신에 묘목을 씁니다. 묘목. 병화 대신에 사. 지지의 사. 지지입니다. 밑에 흰 글씨는 지지입니다. 지지. 얘는 오. 그 다음 무 대신에 우리가 진술이 있습니다. 진술. 그 다음에 충미. 이렇게 12지지를 쓰면 됩니다. 이 경은 경과 같은 납신자에서 원숭이 신. 이 신은 닭, 유. 요 임은 임자리에는 돼지 해가 들어가 있어. 해. 개수는 자수. 이렇게 해서 글자가 천간 열자. 지지는 여기에 있는 신술 충미가 4자가 되기 때문에 12자 되겠죠. 그래서 총 천간 열자와 지지 12자를 넣어서 이렇게 요 관계가 요렇게 돌아가는 별자리로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관계를 상생이라고 하고 이 사이에 있는 관계를 상극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 토를 볼 때는 이 목이 그걸 합니다. 즉 무토가 볼 때는 무토는 이 목의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토는 을의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무토는 이렇게 경을 생하고 이 토는 기토도 신을 생하고 물론 무토가 신을 생하기도 하고 기토가 경금을 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상생상거의 도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보고 계시고 봐서 좀 익혀두시고 이것을 다시 조금
나누어서 청간은 청간, 지지는 지지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생은 순서가 딱 정해졌으니까요. 상생은 목, 화, 토, 금수로 흘러가니까 목, 화, 토, 금수에서 목은 우리가 간목이잖아요. 그죠? 간목과 그 다음에 을목. 목은 병은 화는 병화와 정화, 토는 무토와 기토. 이렇게 청간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병과 신, 수는 임과 개. 이렇게 청간을 갖다가 이렇게 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상생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생수, 수생목, 다시 수생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상생관계는 아까 저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상극은 조금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 상극은 어떠냐? 이 갑에서 갑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흘러갈 때 이 갑이 이 갑을 극하는 것은 이 갑을 극하는 것은 이 갑 자체를 극하는 것은 이 경이 되겠습니다. 경은 몇 번째냐 하면 나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즉 나는 앞에 요건 자기 해당되는 청간을 말합니다. 청간인 아를 극하는 것은 앞으로 제7위에 있어요. 7번째 7위. 그럼 을은 이 신이 그한단 말이죠. 이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해당됩니다. 그래서 7위에 모든 제7위에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짝을 지어보면 갑을 그걸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은 갑경 이렇게 경이 그걸 하고 다음 을은 을신 자 이렇게 이제 적어 가봅니다. 병은 그렇게 하면 일곱 번째는 임이 됩니다. 정은 개가 되겠죠. 정개. 이제 금이 경이 갑을 그걸 하고 신이 을을 그걸 하고 임이 병을 그걸 하고 개가 정을 그걸 하는 겁니다. 극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목이고 이거는 금입니다. 금이 목을 이거는 목이고 금이니까요. 금이 목을 그걸 하고 이것도 을목이고 신금이니까 금이 목을 그걸 하고 이거는 화고 수입니다. 수가 화를 그걸 하고 이것도 화수지요. 수가 화를 그걸 합니다. 또 그 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은 일곱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갑이 됩니다. 자, 문은 갑이 되고 기토는 을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일어나 12개. 각경 짝이 하나 나왔고 을신자는 병신, 정인, 무가, 기을. 자, 그러면 이제 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경은 병이 되겠죠. 경은 병이 됩니다. 병이 되고 이 신은 정이 되겠죠. 신은 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은 앞에 일곱 번째 7이니까 일곱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가 되겠죠. 임은 무. 그 다음에
걔는 결국 토가 되겠잖아요. 비. 이 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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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국수. 네. 요거는 목국토, 목국토. 네. 이렇게 네. 다 아까 얘기한 그 상극의 원리가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상극 내용만 좀 더 이제 방위를 가지고 동서남북 방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의 상극 여기다가 상충이라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상충. 상극은 설명했는데 상충은 또 뭐냐?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서남북을 그리겠습니다. 북쪽이 우리가 수방이라 해서 수방. 남쪽은 하방. 이게 남입니다. 이 북방. 이쪽에는 목이 있는 방이라서 동방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방에는 금이 있어서 서방이라고 합니다. 서방. 네. 이런 경우에 자, 일단 극을 다 쓰게. 극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화는 이 금을 극을 합니다. 이렇게. 극. 목은 중앙에 있는 걸 토합시다. 토. 중앙에 있는 토를 극을 합니다. 토는 북쪽에 있는 수를 극을 합니다. 관계가. 자, 수는 반대로 있는 이쪽에 있는 반대 점선입니다. 반대에 있는 화를 극합니다. 자, 극한단 말이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예, 화부터 시작할까요? 자, 화는 금을 극한다. 이긴다는 말이죠. 방위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금은 반대로 쭉 가서 점선으로 쭉쭉쭉쭉 가서 금금목이잖아요. 그래서 금은 목을 극을 하고 이제 목은 다시 토를 극을 합니다. 목은 다시 토를 극을 합니다. 토는 수를 극을 합니다. 수는 반대쪽에 있는 화를 극을 합니다. 자, 이것이 상극이라고 했습니다. 상극이라고 종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극이 된 원리가 현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로만 쓰게 되면 이 북쪽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천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북방소는 임이에요. 임과 개입니다. 남방은 병화와 정화가 됩니다. 동방은 간목과 을목이 됩니다. 서방은 경금과 신금이 됩니다. 중앙에 있는 토는 무토와 기토가 됩니다. 자, 이거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시면 이 극은 아까 말씀드린 극은 이 화살표 방향의 극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극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한 충은 뭐냐면 상충, 서로 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마주보고 있는 사이를 동서남북을 동서남북. 충은
동서남북에 있는 것을 보고 충이 갑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뭐냐면 이 관계입니다. 병정관계가 임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수가 그걸 했지만 동서남북 있을 때는 서로 그 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이기고 지고 없이 다 같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상충이라고 합니다. 상충. 그래서 그 상충을 이름 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 남북 상충과 동서 상충이 있습니다. 남북 상충에는 남은 병이잖아요. 병하고 북방인 임. 그래서 병임은 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병을 그걸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 길에 한다고 하고 병임은 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따라 해본다. 병임충. 이제 병임이 충됐고 나면 이제 정과 개는 정계충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보면 정계충. 정계충. 소리를 내서 외웁니다. 정계충. 남북은 충낸다는 거예요. 남북은 극이란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극하고 충하고를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동서는 뭐냐면 동서충은 갑목이 동입니다. 그리고 서가 경입니다. 그래서 갑경충이라는 것은 갑경충. 그 다음에 작은 임이죠. 얼신충. 극은 바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극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극을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상충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